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오는 내용이고, 먼저 함수의 뜻부터 정리하면 우리가 1학년 1차 함수에서랑 2차 함수에서 배울 때, 1차 함수에서 함수의 정의를 배울 때 변수의 x하고 y가 주어졌을 때 x의 값에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반드시 하나로 대응했을 때 그때 x하고 y의 관계를 함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함수의 뜻을 정리를 해보면, 자, 함수는 집합을 배우고 나와서 그 함수가 나오는 이유는 x값 변수, 두 개의 변수가 주어졌을 때 x에 해당하는 값과 y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각각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다, 공역이다, 뭐 치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줄 거기 때문에 집합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변수 x에 대한 집합을 정의역이다라고 하고, 그때 대응할 수 있는 y의 값들을 대상으로 모아놓은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 그때 대응해서 나오는 결과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다라고 하는데,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정의를 먼저 정리하고 함수의 뜻을 먼저 정리하고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정리할 건데, 함수의 뜻은 먼저 두 개의 집합이 주어질 거야. 변수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원인이라고 나올 거야. 원인 집합. 그 집합을 라지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값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집합을 라지 y라고. 그랬을 때 이 결과와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대응 관계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장님이 만든 교재에서 말하는 그 함수의 정의로 원인 집합이라고 하고 결과 집합이라고 정의를 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란 얘기는 이 대응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즉 예측 가능한 관계, 그런 관계를 인과관계다라고 해. 다시 말하면 어떤 x값을 하나 대입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결과의 값이 뭐가 나올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됐을 때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의역. 자, 정의역을 원인이 되는 잠깐만, 안 줘도 돼. 원인이 되게 하는 값들의 집합.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수선자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결과의 값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수상자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해. 근데 이 원인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결과는 어디냐면 여기야.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게 곱하기 4인데, 이 들어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과의 값이 달라지는데, 이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대응이 됐을 때 이 관계를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의 값을 나오게 만드는 게 얘 때문인 거지. 그러면 이 원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들어가는 이 관계식에 들어가주는 원인, 이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이런 값들만 모아놓은 걸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x, 그리고 이 관계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fx, y는 fx다 라고 하지. 그랬을 때 이 x 자리에 해당하는 데가 원인인 거고, 이 y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결과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원인이 되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근데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역을 포함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 공역은 뭐냐? 이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지.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뭐냐면, 공역은 결과의 값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을 다 모아놓은 게 공역이고 공역이 걔라면, 치역은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 대응 관계에 의해서 결과의 값으로 나온 것들. 공역은 누군가가 될 거야 라고 될 수 있는 값들을 집합인 거고, 치역은 그 결과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 그래서 얘네들이 집합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치역에 해당하는 집합은 누구에 포함이 된다? 공역에 반드시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함수값들은 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다 라고 해. y는 fx하고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 관계식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들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다. 아니 함수값이다. 그래서 함수값은 치역의 각 원소 하나하나 치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fx는 4x야. 그럼 x가 1일 때 대응하는 y의 값은 4야.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애들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런 함수값들만 모아놓는 거지. x가 0이면 y는 0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x가 2면 y는 8이야. 그러면 이 결과의 값, 이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하고, 요 x값들만 모아놓은 0, 1, 2 이런 애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정의역을 일반적으로 라지 x라고 표현을 하고 치역을 라지 y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제 쓸 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대응관계가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금 말한 것처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딱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은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뭘 갖는다? 함수값을 갖는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그럼 이 원인은 다른 건 아니고, 자, 뭐냐면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정의역의 원소. 자,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반드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 자, 여기서 하나의 결과는 y의 값, 즉 함수값. 하나의 함수값에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x값은 하나인데 거기서 대응해서 나오는 결과의 값이 2개 이상이 나오면 그 애들은 절대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fx 했을 때 fx는 x의 배수야. 그러면 2의 배수, 그러면 2만 나오거나 4만 나와야 되는데 2, 4, 6, 8 다 되기 때문에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신에 그럼 원인이 같아. 원인이 같다라는 얘기는 x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인이 같으면 하나의 결과에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결과의 결과도 서로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x1이 x2하고 서로 같아. x값이 서로 같아.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해서 나오는 함수값 fx1과 fx2가 서로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에 누가 참이 돼야 돼?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1과 fx2가 서로 달라. 그러면 x1과 x2도 같지 않다.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과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원인이 반드시 원인도 다르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이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대응하는 함수값이 반드시 몇 개로 대응해야 된다. 하나의 함수값에만 대응했을 때 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은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함수 표시할 때 관계식 f는 x에서 y로 대응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x값이야. 이 자리가 어디가 돼? 정이 여기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값들은 y가 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공역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응이 되는 거고 그때 이 공역에 대응하는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해? y는 fx다 라고 읽어줘.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x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누구에 대응한다? y에 대응하는 관계이다 라고도 기호로 표시하기도 하고. 자, 이어서 4번은 그러면 라지 x의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고 y가 1, 2, 3, 4인데 x집합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지 판정해라. 자, 해봐. 그럼 x집합에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가 있어. 그럼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1은 0으로 1은 2로 2는 3으로. 자, 근데 0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속하지 않네. 아까 말했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의 값에 대응해야 돼. y라는 집합에. 근데 얘가 y집합에 공역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1, 2 했을 때 대응시키면 1로, 대응시키면 1로, 대응시키면 1로, 4로. 그럼 성립하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역에 있는 원소. 라지 y가 지금 공역이야. 공역에 있는 원소와 몇 개로? 마이너스 1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대응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함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인데 x가 0보다 작으면 홀수로 대응한대. 그러면 y집합이 1, 2, 3, 4이기 때문에 홀수로 대응시키라 그랬기 때문에 1에도 대응하고 3에도 대응해. 그러면 x값 하나에 함수값은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된다. 그러거든. 반드시 하나의 결과값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대응해? 2개. 그럼 이미 끝났어.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야.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는 무조건 어디로 대응해? 0으로. 그 다음에 1이야.
그지? 1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디로? 1로. 2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로.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0으로 대응한다고 되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가 y에 0이 없잖아. 집합 y에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1, 2, 3, 4인데 0이 이 공역의 원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됐죠?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란 무엇인가 라고 되는데 그래프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정비례 반비례도 배울 때 그래프 나왔지. 1차 함수 배울 때 그래프 나왔지. 2차 함수 배울 때 그래프 나왔지.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라 x하고 y의 관계식이 성립했을 때 그 관계식이 성립하게 하는 x하고 y를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그 순서쌍을 x축과 y축으로 표현하는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나타낸 게 뭐가 되는 거야? 그 함수의 그래프. 이해되죠? 이해됐지? 그래서 그 그래프를 설명을 하면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에서 자 정의역에 해당하는 집합의 x의 원소 정의역 x의 원소 x와 그 다음에 요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 그러니까 x값과 y값을 뭘로 하나의 순서쌍으로 만들어주고 이때 이 순서쌍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프다. 근데 그래프는 이 순서쌍 전체의 집합을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 옮겨준 그림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해 보면 이 집합은 x하고 순서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x, y가 순서쌍이 이 집합의 원소고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x y 순서쌍의 집합. 그럼 이 순서쌍을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 옮겨서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해줘. 자, 그럼 6번은 그래프 됐는지 확인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 함수의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의 평행인 직선을 그려봐.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려보기. 자, 평행한 직선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나 그려봐.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했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했으니까 얘는 함수야. 자, 얘도 뭐 해줘? 요렇게 대응. 전부 다 x축에 이렇게 수직을 그 x축에 평행이 되는 직선을 그려봐. 그려봤을 때 자, 여기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했지. 그러니까 얘도 함수 맞아. 근데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셀 수 없이 많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해? 2개야. x값은 여기 하나야.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2개가 대응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얘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생기겠기 때문에 얘도 함수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1번, 2번, 5번. 여기는 x값 하나에 y값이 2개. 그래서 안 되고 얘는 x값 하나에 무수히 많은 y값.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지. 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또는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다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냐 아니면 2개 이상이냐 라고 판단하면 돼.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함수의 종류가 됐어. 함수의 종류가 총 몇 가지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애들이 있어. 4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함수의 종류는 뭐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냐면 개념으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함수가 헷갈려. 그러니까 개념 정확하게 하고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외워놔 웬만하면.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이미 앞에서 한번 보고 왔어요. fx1과 x값이 이렇게 서로 같아. 함수값이 서로 같아. x값이 x1일 때와 x값이 x2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x1은 x2이다. 자, 이 앞쪽 뭐뭐이면 앞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제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했을 때 이면에 해당하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명제에서. 주어. 가정. 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론.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자, 여기를 뭐라 그래? 함수값이 있는 자리를 결과라고 하잖아.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뭐도 반드시 같아야 된다. 원인이 같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누가 참이다? 대우 명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다르면 거기에 대응한 함수값 fx1과 fx2의 값도 서로 다르다. 자,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한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대우 명제로 보면 함수값이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x값도 같은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에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수.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가 먼저 만족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는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추가되는 조건이 반드시 누구랑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 말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공역이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야 돼. 공역이 x값 하나가 빠지면 치역도 거기에 똑같이 가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함수가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함대응이다. 자, 9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1대1 함수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절대값 기호를 먼저 생각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 플러스 2야. x가 0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서 끊어져? x는 0에서 나누어지게 돼.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자리가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1대1 함수인지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이, 즉 x값이 fx1과 다르다가 아니라 같으면이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야 되고, 아니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1대1 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누구를 가지고 하면 되냐면, 자, 얘는 반대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함수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 없지. 이미 1대1 함수라고 했고, 얘는 이미 함수입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려보면 x값 하나에 대응한 함수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수는 함수야. 근데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디다가 그린다? y축이 아니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봐. 자, 그랬을 때 봅니다. 같은 함수값에 x값이 몇 개 나와? 2개야. 1대1이면 뭐라고 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뭐라고 적으면 된다?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개의 원인. (1대1) 함수가 아니다. 근데 함수는 맞아. 어디다가 요렇게 어디다가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려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하기 때문에 이건 함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에 평행한 직선. 1대1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려서 확인하기.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렸을 때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 x값이 대응하면 함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을 건데 x에서 y로 갈 거예요. 이렇게 대응한 함수인데, 자, 함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 2번까지만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게. 자, 그림 보고 이렇게 가. 이거 함수이 아니야? 함수 돼 안 돼? 돼 안 돼? 되지. 함수의 뜻 생각하고 대답해. 자, 이번에는 이거 함수 될까 안 될까? 함수 돼 안 돼? 함수의 뜻이 뭐였어? x값 하나에 결과값이 몇 개 대응하면 돼? 하나만 대응하면 돼. 결과가 하나면 돼. 그러면 a 하나에 누가 들어와? 1 하나만 대응했지. b에다가 하나만 대응했지. c도 몇 개가 대응했어? 하나만 대응했지. 그러니까 이거 함수도 아니다. 함수이다. 이거 함수 구분 못하면 안 돼. 그림이라. 따라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a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b도 3가지고 c도 3가지가 돼서 총 몇 가지? 27가지. 근데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면 만약에 x가 a가 1로 대응하잖아? 그럼 b는 1로 대응하면 돼, 안 돼? 안 돼. 2 아니면 3으로 대응해야 되고, 만약에 3 안 하고 b가 2 대응했으면 c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그러면 a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함수값의 결정에 가는 개수를 생각하면 되지. 하나, 첫 번째는 3가지인데 그 다음에 x값들은 y의 값이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여기까지 하고 10분은 좀 그러고 5분만 쉬었다가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술기하평균 쪽 절대부등식 설명하게 문제.